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 유치원 등은 때 아닌 독감으로 비상입니다. 독감 환자 수가 지난달보다 2배가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독감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과 어린이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해열제를 먹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잡히더니 그다음에 또 고열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해열제 먹어도 안 잡혀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이번 달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42명이 독감 의심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집단 생활을 하는 유아와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 지역 독감 학생 수는 지난달 2천여 명에서 4월 현재 5,300여 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독감은 B형 독감으로 발열과 통증이 덜해 열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기침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은 38도가 넘는 열보다는 두통이 심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감기로 그냥 착각하고 계셨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그러들 것 같던 독감이 아직도 활개치자 학생 위생 지도에 나서는 한편 가정에서도 독감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소각장, 도시공원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구준희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마련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산적한 현안 가운데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는 청주를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시키고 발생 폐기물의 지자체 의무 처리, 환경시설 이익의 주민 환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가 조만간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뒤 환경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이 도입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각장, 매립장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제대로 좀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김수민 의원은 오창 후길이 소각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청원의 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시고 핸들링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종환 의원은 난방공사 연료 교체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히고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조례로 각종 시설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도시공원 해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도심 공원을 걸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청주시는 284억 원을 들여 7개 분야 36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주에 대한 가시적인 수단은 있는 대로 총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와 의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고 정의당 충북도당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도 클렌코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상의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충북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첫째, 처음 학기로와 에듀파인에 참여한다. 둘째,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셋째, 충북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유치원들은 처음 학기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고 제재가 강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이틀 뒤 한 달을 한미다체로 바꾸고 글자 수도 늘려서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처음 학기로와 에듀파인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 유치원이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2번 보낸 이유는 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더 길게 성의 있게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답변서 요구에 앞서 사립 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답변서에 써보낼 3가지 문구의 시안까지 써보냈습니다. 유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반성문을 요구한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5일 공문을 보내 당일 오후 3시까지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사와 원장의 보조비를 깎겠다고 한 뒤 또 2시간 뒤인 오후 5시까지도 결정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비도 삭감하겠다고 2차 경고했습니다. 사태와 무관하게 볼모로 잡힌 교사들은 교육감실로 몰려갔고 일부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참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도내 사립 유치원의 처음 학기로 참여율은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강압적인 몰아붙이기식 대응이 사태를 더 꼬이고 장기화시켰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놀리는 것을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명상과 한방의 조화를 내세운 충주와 제천이 웰니스 관광 거점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계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명상과 요가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신청자가 없기 일쑤입니다. 제천시는 한방 명의촌을 만들었지만 일부 시설은 수년 동안 활용 한번 못했습니다. 여행과 한방의 조화라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모두 건강과 연관된 웰니스 관광에 속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결과는 자랑할 게 없어 보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2주에 한 번 정도가 한방 힐링 캠프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충북의 웰니스 관광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국 8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친 끝에 웰니스 관광 거점 지역으로 충주와 제천이 선정된 겁니다. 국비를 포함해 3년 동안 최대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한방의 제천과 명상의 충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내에 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그리고 아니면 2박 3일, 또 충주와 제천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주일짜리,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6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단순히 국가 예산을 따왔다는 데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정부가 경기도 접경 농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고 경기도 9개 지자체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본부는 다음 달 1일 충북 CNV 센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원치 않고 사업성이 없는 청주 주택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십수년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재개발 추진을 그만두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16개 구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네, 라틴어 옥타는 숫자 8을 의미하지만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무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 이 가운데 사진의 뜻이 맞아 모인 옥타프리즘 회원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전시회 주제는 대청호. 이 주말 휴일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본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최악의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속에서 마치 섬처럼 떠오른 돌. 작가는 대청호를 얽힌 가뭄의 생채기까지도 자연의 순리임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대청댐이다. 그거를 저는 돌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돌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거를 사진으로 좀 표현했고요. 무한한 사진의 세계를 동경하는 옥타프리즘의 7번째 회원전. 대청호의 그날을 주제로 삼았는데 어느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대청호 풍광을 담담히 담아냈습니다. 대청호라고 하는 거를 그냥 사진을 찍지 않으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되게 다각도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찰나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눈과 만난 바람은 나무에 실타래를 푼 것처럼 시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가 배우는 첫 사진 개인전. 사계절의 설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을 우리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본 자연을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옥타프리즘 대청호의 그날 사진전과 이무석 개인전은 오는 28일까지 옛 도지사 관사인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평가 결과 이시종 지사는 총점 85점 미만인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공약 비전을 설명하는 종합 구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개별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주성과 투명성 부분에서도 도민 전체가 아닌 위원회에만 의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옥천군이 오는 7월 유니세프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옥천군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유니세프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다음 달 2일부터 산둥성 웨이하이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정기 노선을 취항합니다. 동방항공은 158석 규모의 A320기를 주 3회 운항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에서 중국을 잇는 정기 노선은 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보훈군이 지난 4일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공무원 600여 명이 모은 성금 534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전달했습니다. 보훈군은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성원에 대한 결초 보훈의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10.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93대 1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로 여성 응시자 비율이 60.8%로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응시자 중 최연소는 18세, 최고령은 58세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합창단 핸델과 하이든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0회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가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진천 시니어클럽 10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 30분 한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등 15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